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의 주역이신 권오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 사업부문장, 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님이 쓰신 책 초격차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4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각 파트별로 리더, 조직, 전략, 인재에 대한 권오현 회장님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각 파트별로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권오현 회장님께서도 책 서두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경험한 것이기에 다른 기업 또는 일반 중소기업이 받아들이기에 거리감이 느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실천지향적인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총 5가지로 중소기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리더의 덕목, 사일로 파괴, 평가와 보상, 회의 문화, 인재 선발과 육성입니다. 먼저 리더의 덕목입니다. 권 회장님은 리더의 덕목으로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을 꼽으셨습니다. 통찰력이란 쉽게 말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단력은 말 그대로 어떤 결정을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실행력은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권 회장님은 리더라면 이 4가지가 모두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속력이란 지금의 성공이 미래에도 지속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스템 구축과 조직 문화를 확립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리더분들이 갖추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지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중소기업일수록 더더욱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중소기업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가 삼성에 있는 시스템과 일치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회장님은 사일로를 파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일로란 곡식 등을 저장하는 굴뚝 모양의 창고를 말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나 부서의 공통점 모두 이 사일로처럼 부서와 인력, 자원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원활해야 할 커뮤니케이션은 한 개의 사일로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이런 사일로를 파괴하는 방법은 인력, 특히 책임자를 서로 교차 배치하는 것, 즉 제가 초창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잡 로테이션입니다. 자신이 어느 부서로 배치될지 모를 정도로 극적인 로테이션을 시키면 사일로 간의 폐쇄적인 구조는 와해가 되고 소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부서에 발령 내려진 책임자는 그 부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되고, 언제 어느 부서로 배치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일로들끼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고 미리미리 협력을 하게 됩니다. 권 회장님은 중소기업처럼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각 부서별로 전문성이 엄청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부서와 개발부서, 마케팅부서 등의 책임자를 다른 부서의 책임자로 자리를 바꾸면 그 부서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책임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각 부서의 전문성이 대기업만큼 높지 않습니다. 거기다 관리자 직급의 경우 조직 관리와 의사소통의 요령이 있다면 실무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그 부서에 적응해 나간다면 전문성을 충분히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히려 대기업에선 하기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에서도 실제로 하는 방법이니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 회장님도 이 로테이션의 성공 확률은 3분의 1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3분의 1은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켜보아야 적응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저성과제로 분류되어 정리의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차 배치는 본인의 단점이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가와 보상입니다.
삼성의 평가와 보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덱스에 따른 신상 필벌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인덱스는 평가 지표를 말합니다. 권 회장님은 이 인덱스라는 것을 제대로 설정해야지만 인덱스에 따른 방식의 평가와 보상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시면서 매출의 규모와 이익의 질을 정확하게 연동시켜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덱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재무팀의 경우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는 것이 보세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영업팀이나 마케팅팀의 경우 비용을 늘리더라도 매출을 늘리는 것이 보세의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이익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인덱스가 아닌 것입니다.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늘리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익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로 평가와 보상을 할 때는 인덱스의 부작용을 미리 예상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손해와 처벌이 있음을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단순히 성과와 승진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는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특정 직원이나 부서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기 호황이나 경쟁사의 실패 또는 단순히 운 때문에 성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를 승진으로 연결시킨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하게 되는 아주 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때문에 성과는 돈으로, 잠재적 역량은 승진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의 문화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경영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 보고를 받는 회의, 회의를 위한 회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인이시라면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솔직히 이러려면 왜 회의를 하나 싶을 정도로 아무 내용이 없거나 일방적인 방식의 회의를 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권 회장님은 회의보다 간담회를 주로 여시고 이 간담회도 상석이 없는 원형 테이블에서 개최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사각이면 어디에 누가 앉아야 하는지부터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PPT나 보고서 같은 자료도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발표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어차피 필요한 자료는 전산망의 발달로 사전에 조회가 가능한데 이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사가 자기가 체크하기 귀찮기 때문에 부하 직원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회의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말리시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권 회장님은 지시를 최소로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며 정시에 시작하고 약속된 시간 내에 회의를 반드시 끝낸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은 회의가 아니라 사내 방송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 거면 회의를 왜 합니까? 거기다 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굳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공지를 띄우거나 권 회장님 말씀처럼 사내 방송으로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선발과 육성입니다. 권 회장님 먼저 완벽한 인재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인재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인재로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후보군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양성하는 것보다 잘 선발하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할 인재풀 자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결국 잘 선발하는 것보다 잘 양성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인재풀 때문인지 한 사람이나 특정 부서가 전체 조직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그 회사를 나갔을 때 그 회사가 아예 망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권 회장님이 이를 정말 잘못된 세팅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경우 그 사람을 정밀히 분석해 재교육하거나 자리를 바꾸는 등 교체를 하거나 둘 다 안 될 경우는 재거래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스템 구축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